실제로 집주인이 회생을 끝까지 통과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시간 끌기용이나 또는 압류를 피하려고 방패막이용으로 신청한 것 같으면 집주인이 회생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개시 결정 전이면 하나의 방법입니다. 새로운 동화를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요즘 언론 기사 보면은 이제 전세 사기다, 역전세다 해서 빌라나 오피스텔, 심지어 아파트까지도 만기 때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주인한테 전세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면 집주인은 지금 당장 돈 없으니까 새로 세입자 구해지면 주겠다, 또 집 팔리면 주겠다 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집주인이 어떻게든 돈을 주겠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집주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해버리면 내 보증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놨으니까 설사 집주인 회생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오늘은 집주인이 개인회생 들어가면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집주인 사정이 좋지 않아서 회생을 하려는 낌새가 보인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집주인이 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개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증금 돌려달라는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집주인이 금지 명령, 중지 명령을 받았더라도 소송 행위는 중지되거나 금지되는 게 아니라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회생 개시 결정까지 나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보증금 달라는 소송을 새롭게 제기하지는 못해요. 만약에 개시 결정 이후에 법원에 소장을 넣으면 그건 부적법하다고 해서 각하 판결이 나옵니다. 반면에 개시 결정 전에 진행했던 보증금 반환 소송은 개시 결정 이후에는 개인회생 채권조사 확정회소로 바뀌어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회생을 신청한 단계에 불과하고 실제로 집주인이 회생을 끝까지 통과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시간 끌기용이나 또는 압류를 피하려고 방패막이용으로 신청한 것 같으면 집주인이 회생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개시 결정 전이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회생 들어갔다고 그냥 포기하고 보증금 소송을 안 하고 있다가 집주인이 나중에 시간만 끌다가 채권자 목록이 확정되기도 전에 회생이 기각돼 버리면 그때 가서 보증금 소송을 부랴부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집주인이 진짜로 회생을 신청을 제대로 해서 개시랑 인가까지 다 받은 상황이라면 그때는 보증금 받는 게 정말 간단치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계약력과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별채권에 준하는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근저당권 같은 이제 별채권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해서 임차한 집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는 별개로 내 임차 순위에 따라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저당권 설정한 사람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개인회생하고 상관없이 경매 통해서 자기 채권을 회수할 수가 있는데 계약력과 확정일자를 가진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이게 완전히 별채권하고 똑같은 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근저당권 같은 별채권의 경우에는 회생 인가되고 나서는 바로 집행이 가능해서 경매 통해 가지고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같은 경우는 설사 계약력 확정일자를 있더라 하더라도 인가 이후에 바로 경매를 넣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임차 부동산에 다른 근저당권자가 있어서 그 근저당권자가 회생 인가 이후에 이미 경매를 넣으면 그나마 그 절차에서 배당받고 나가면 다행인데, 그런 근저당권자도 없으면 인가 이후에 회생이 폐지가 되거나 또 아니면 최종 면책이 되고 나서야 강제 경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엄청 불합리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실무가 이렇다라고 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집주인이랑 이야기가 잘 돼서 임차 부동산을 중간에 팔고 돈 받고 나올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집주인과 협의가 될 때 이야기고 또 집 시세가 보증금보다는 높을 때 가능한 거다 보니 만약에 협조가 안 되거나 집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으면 임대인이 회생 인가 받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당장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나중에 임차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됐는데도 보증금 전액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상 나머지 돈은 다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처음 회생 계획안을 짤 때 임차 부동산의 시세와 선순위 권리자들의 채권액을 고려해서 부동산 매각을 하더라도 못 받는 돈이 생길 것 같으면 그걸 미약적 채권으로 해서 회생 계획안에 반영이 되고 그건 일부 변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돈은 액수가 얼마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사 일부 받더라도 그 외 나머지는 다 탕감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개인회생 했다고 하면 임차 부동산 가치가 전세 보증금보다 더 높지 않는 이상은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회생 인가를 받았더라도 변제금을 다 못 내서 중간에 회생이 폐지가 되면 보증금은 탕감되지 않고 나중에라도 전부 다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집주인이 개인회생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집주인의 개인회생 절차가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많이 달라지는 조금은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라도 알고 계신다면 집주인이 회생 들어갔을 때 속수무책으로 있지는 않을 수 있으니 이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저희 법무법인 김해 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